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가까운 이웃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친척이나 누군가로부터 오성식 국제학교 유학, OSS 유학에 대해서 전해 듣고 이게 뭐지? 하고 어쨌든 OSS 유학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네. 처음 초등학생 또 중고생들의 유학인 OSS 국제학교 유학을 누군가로부터 들으신 분들은 첫 마디가 그거죠. 충격이죠. 말이 돼? 말이 돼? 아니 초등학교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혼자 보낸다는 것이 말이 돼? 정말 이상한 엄마 아니야? 말이 되냐고.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당연하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조금 커서 보내든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말이 돼? 도저히. 근데 참 희한하죠. 그 권유를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밴드도 가입하고 뭐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데리고 간다면 몰라도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를 혼자 그 어린아이를 떼어놓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없는데 그게 관리가 되냐?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비단 지금 이 동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지금까지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이 OSS 유학의 역사에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SS를 결국 보내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SS니까 보낼 수 있었다. OSS가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OSS였으니까 나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보낼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OSS가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땠기 때문에 OSS여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었는지 그 20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부모님과 그동안 면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오성식 선생님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이름을 걸고 하니까, 그리고 면담할 때도 직접 와서 아이들과 면담을 하고 그런 데서 신뢰가 갔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일기서부터 지금 오늘 2023년 3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 3월 6일 이 날짜까지 32기를 쭉 보내온 과정에서 일기서부터 33기 부모들까지 전부 다 제가 만나봤거든요. 다 알고 지내고요. 직접 제가 면담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어쨌든 이름을 걸고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언니, 오빠, 형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부모들이 동생들을 꼭 보내더라. 그러니까 OSS가 좋지 않았으면 동생들까지 보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뭔가 좋았으니까 동생들까지 보냈지? 그렇게 이제 동생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신뢰를 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내가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참 아이들 교육 잘 시키기로 소문이 난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OSS를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또 추천을 해 주시더라. 그런데 그 엄마의 성향으로 봐서는 OSS에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무슨 뭐가 생기는 것도 분명히 아닌데 그런데 왜 추천을 해줬을까? 좋으니까 추천을 해주셨겠지. 그래서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의 추천을 받다 보니까 다시 한번 OSS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더라. 이제 세 가지 이유밖에 안 됐습니다. 모두 20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전해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유는 밴드에 보니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은 제가 선별적으로 밴드에 초대를 드리거든요. 밴드는 예비 학부모 밴드에도 초대를 드리고, 예비 학부모 밴드는 OSS를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비 학부모 밴드에 들어가면 OSS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 또 OSS를 거쳐간 많은 학부모님들이 남겨놓은 그동안의 경험담이라든가 또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 이런 것들이 OSS 예비 학부모 밴드에는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OSS 패밀리 밴드라고 하는 곳에 초대를 드립니다. 이 패밀리 밴드는요, 예비 학부모뿐만 아니라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학부모 등 1000명 이상이 모두 들어와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근데 저희 OSS 패밀리 밴드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죠. 전부 다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또 본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렇게 확실한 신분이 노출된 경우에만 초대를 합니다. 익명으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에 들어와 있으면 졸업생, 재학생, 모든 학부모님들이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서 투명하게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예비 학부모님들이 또 한 번의 신뢰를 보내주십니다. 아니, 다른 유학원들은 보니까 지금 그 유학하고 있는 학부모를 소개받아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무슨 뭐 경험담 같은 거 몇 개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건 봤어도 이렇게 매일매일 생동감 있게 캐나다에서의 이야기들이 전달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1000명 이상의 학부모가 들어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전부 다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투명하고 뭔가 정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입니다. 사실 뭔가 투명하게 운영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모든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절대 그거 못하죠. 본래 이 유학 프로그램의 생태계는요, 서로 유학 가신 그 유학을 보낸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서 모이면 자꾸 안 좋은 이야기 할까봐 서로 못 만나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뭐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 성형외과를 거쳐간 많은 환자들을 전화번호 공개하고 한 방에 모아놓고 밴드 같은 걸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뭐 나는 이게 불만이다 저게 불만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죠? 실제로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알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늘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저는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OSS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로 아는 사람들 위주로 소개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 광고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브로셔라든가 뭐 심지어 저는 명함 같은 것도 안 갖고 다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OSS를 설명하는 소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뭐 유학 박람회라든가 뭐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소개를 받으면 소개받은 그 학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뵙고 궁금한 걸 설명을 드리죠. 근데 그러기 전에 소개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OSS를 경험하신 재학생이나 졸업생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미 OSS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OSS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뭐 주최 측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훨씬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OSS를 택한 20가지 이유 가운데 또 중요한 한 이유는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재학생, 졸업생, 예비 학부모들이 OSS 패밀리 밴드라고 하는 공간에 전화번호를 다 공개하고 들어와서 궁금한 것을 서로 물어보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거가 참 뜻밖이었다. 거기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번째는 오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놀랬다고 그래요. 오쌤이 1기 학부모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하고 다 연락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저는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 엄청난 것을 배우거든요. 저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젊은 학부모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늦둥이가 있으면 진짜 더 한번 잘 교육을 시켜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OSS에 와 있는 아이들이 저는 제 늦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제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많은 자식을 키워본 경험, 내 스스로의 자식뿐만 아니라 많은 OSS의 자식들을 키워본 경험을 함께 나누는 지혜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젊은 OSS 학부모님들로부터 정말 많은 걸 배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배운 거를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또 나눠주고 있다. 저는 그냥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OSS의 많은 학부모님들을 기억하는 걸 보고 OSS에 신뢰가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6번째 이유로는요. 2007년도에 OSS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민을 갔죠. 그 당시에 우리 가족, 그때 우리 큰딸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때였고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OSS 학생 11명을 데리고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발을 내렸죠. 그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이민을 가게 된 첫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죠. 1년에 2기씩. 지금 2023년 3월 현재 33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창립 멤버였던 김기현 선생님, 이종원 선생님, 나준표 선생님, 그 외에도 그 이후에 모집된 새로 한 식구가 된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그대로 다 계십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전통이죠. 그게 전통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사립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들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선생님들도 좋지만 역시 연세가 지긋하신 선생님들이 열정만 있다면 그 경험과 많은 노하우와 그런 세련되고 또련한 그런 선생님들의 지혜를 쫓아가기 힘들더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60대지만 제가 50대 때보다 그리고 40대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고 또 아이들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여유도 생겼고 지혜도 생겼고. 그래서 OSS는 저처럼 60대 그리고 50대의 우리 선생님, 40대 선생님, 30대 선생님, 심지어 20대 선생님, 그리고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고루고루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어른들이 정말 손자 같은 아이도 있고 아들 같은 아이도 있고 딸 같은 아이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이것도 큰 장점이죠. 어쨌든 그 예비 학부모님들께서 또 OSS를 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다. 그만큼 신뢰가 간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7번째 이유는 모든 아이들에게 OSS에서는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는 것을 보고 와, 저 칭찬교육법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슈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그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OSS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밝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간에 무슨 뭐 이렇게 그 의견이 막 틀어져 갖고 뭐 분위기 얽히고 파가 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서로 솔선수범하고 위아래가 크게 없습니다. OSS는. 그래서 아이들 모두에게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골고루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교육의 가장 큰 툴, 즉 그 수단으로 칭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칭찬. 근데 참 이상해요. 제 눈에는요, 아이들의 잘난 모습이 아주 쉽게 보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 근데 젊었을 때는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제가 젊은 아빠였을 때, 30대 아빠였을 때는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아빠였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푸시하고 그랬었거든요. 제 아이들 스스로에게도 교육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반성하죠. 뭐냐면은 아이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개성이 있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그런 장점을 뽑아낼 수 있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OSS 선생님들은 아이들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들의 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OSS를 지나고 난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기가 살아서 자존감 아주 최고로 올라가죠. 그게 OSS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밴드에서 캐나다의 일상생활이 매일매일 소개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투명하게 아이들을 볼 수가 있구나.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아이들을 혼자 부모 없이 보내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주 이제 밴드를 통해서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이 일상생활이 매일매일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매일매일 아이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심지어 매일매일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로 아이들의 생활이 다 공개되고 그러면은 그래,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겠다. 그래서 OSS를 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OSS는 그거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출국해갖고 부모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공항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때서 또 생방송으로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인천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공항 안으로 쭉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투명하게 아이들의 소식을 생방송으로, 그 다음에 밴드로, 유튜브로 막 사진, 동영상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혹시라도 또 부모가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면 바로 요즘은 화상통화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살아도요, 그렇게 막 옛날처럼 한번 떠나가면 언제 다시 보나,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언제라도 아이들의 소식이 궁금하면 그냥 화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운영자가 그런 마음가짐만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그리고 OSS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의 소식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도 혼자 보낼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인데요. 오랫동안 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희한하게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라.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 OSS에는 뭔가 신기한 뭔가가 있나 보다. 그 엄마 아빠들은요, 직관적으로, 특히 엄마들은 그 모성애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의 눈동자 표정 하나만 봐도 아이들을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건 부모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부모 없이 가도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을 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OSS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퍼부는 그 사랑이, 그리고 관심이, 그리고 아이들끼리의 어떤 그 우정이 결국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사진으로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타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잘해야 되겠구나. 나의 행동을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0번째, OSS를 택하게 된 10번째는 재학생, 졸업생, 어떤 학부모님들과도 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연결을 해주더라. 근데 이게 과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한 건가? 제가 가끔 예비 학부모님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밴드를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다 보면, 이 엄마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우리 아이하고 상당히 환경도 비슷하고 여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면 아이들마다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는 외동이라 굉장히 조금 그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애를 보내도 되는 건지, 우리 나이는 조금 아이가 조금 수줍음도 잘 타고 자기 주장도 강하게 못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OSS에 보내도 되는 건지, 우리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또 뭐 아직 초경도 시작하지 않은 여자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보내도 되는 건지, 부모님들의 그 궁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밴드를 쭉 읽다 보면 나와 여건이 비슷한, 우리 아이하고 여건이 비슷한 그런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엄마든지 혹시 예비 학부모님께서 이 엄마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엄마가 어떤 엄마로라도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OSS는 1기 학부모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모든 학부모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OSS에 졸업한 학부모님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굉장한 사실 자랑이죠. 물론 여기에는 대단한 OSS 학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것은 왜 가능했냐면 OSS는 그냥 이렇게 무슨 광고나 이런 걸로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모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안 하십니다. OSS 학부모님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가능하죠. 이게 모르는 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OSS 학부모님들은 그런 두터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운영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혹시 밴드를 보시다가 이 엄마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재학생, 졸업생 어떤 학부모님들하고 연결이 되는 걸 보고 참 이 OSS는 신기한 동네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자, 11번째. OSS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11번째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쓴 그 경험담, 예비 학부모 밴드에 들어가면은 그 경험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한 내용. 제가 예비 학부모님들하고 만났을 때 졸업하고 오신 부모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이를 보낸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무슨 종교 집단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광적으로 이렇게 광신도처럼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그런 이구동성으로 예비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런데 막상 아이를 보내놓고 나면 나도 그렇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라고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죠?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OSS를 소개해 주시는 분들께 무슨 어떤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만약에 그런 혜택이 가면 그런 것 때문에 OSS 학부모님들은 누구를 소개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참 부모님들의 그 경험담을 읽어보니까, 참 신기하더라, OSS는. 부모님의 경험담은, 정말 진솔한 경험담입니다. 자, 이제 12번째는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또 캐나다 사무소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24시간 아무 때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러면은 카톡이라든지 전화를 할 때가 있더라. 그렇죠. OSS는 서울 사무소에도 직원이 여러 명 있고 캐나다도 당연히.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라도, 특히 저는요, 핸드폰에 제 카톡에는요 24시간 무음입니다.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수시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여러분의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답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OSS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분신 같은 내 아이를 보내놓고 혼자 이렇게 유학을 보내놓고 꿈이라도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 뭔가 좀 불안하거나 뭔가라도 이상하면은 아이하고 바로바로 연락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되면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때 캠프를 보내본 적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아이에 대해서 궁금할 때 연락을 했을 때 바로 답이 없으면 정말 그때 그 갑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OSS는 24시간 아이들이 궁금할 때 연락하시면 바로바로 아이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OSS는 굉장히 그 채널이 많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재학생 학부모 단체 톡방이 있고 개별 단톡방이 있고 또 개별 밴드가 있고 전체 학부모 밴드가 있고 각 기수별 밴드가 있고 하여간 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데 딱 연락을 하시면 바로바로 연락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캐나다하고도 바로바로 운영이 이렇게 연락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자, 이번에는 13번째 이유예요. 13번째 이유로는 매달 아이의 영어 능력 향상, 그 다음에 학습 태도, 그리고 몸무게, 키, 용돈은 어떻게 썼으며 얼마가 남아있으며 또 아이들의 일기 선생님하고 매일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교신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플래너라고 부릅니다. 플래너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매주 간격으로 또 매일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일일 점검을 하고 주간 점검을 하고 이런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거든요. OSS 플래너는 굉장히 큰 OSS의 자랑거리죠. 그리고 그 플래너를 통해서 생활담임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목표한 것을 얼만큼 이루어냈는지를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고받은 내용을 통째로 담아서 부모님들에게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캐나다 가면은 한국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고 계시면은,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게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우리 아이하고 떨어져 있지, 실제로 OSS를 보낸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생활을 투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몸무게가 어떻게 늘어났고, 키가 어떻게 변했고, 용돈, 생활태도, 영어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매달 한 번씩 학부모님들하고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과 학습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죠. 이쯤 되니까 부모님들이 OSS를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곳이구나.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를 부모 없이 혼자 보낸다.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런 이제 하나하나 OSS의 양파 벗기듯 그 비밀스러운 OSS의 노하우가 하나씩 벗겨지면 놀랍다. 그래서 OSS구나. 그래, OSS니까 보낸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아이들과 생활에 대해서 부모하고 상담 시간을 갖는다. 제가 미리 얘기를 했네요. 15번째는 유학 후에 이제 귀국하고 난 다음에 리터니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귀국하고 난 아이들에 대해서도 영어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리터니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준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업계가 굉장히 발달이 됐죠. 그죠? 줌 미팅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보편화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리터니 프로그램도 과거에는 귀국을 했을 때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OSS 학생들의 영어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줌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리터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OSS를 택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째인데요. 매일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식단을 보고서 와, 대박! 이게 가능해?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죠. OSS 식단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반찬? 어마무시하죠. 밴드에서 그거 보시면은 고기는 매일 나오는 거 당연하고요. 정말 다양한 한식, 중식, 심지어 일식 할 것 없이 매일매일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 정도의 음식을 차려줄 정도라면 먹는 거는 일단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유학을 보냈을 때, 아이 혼자 보냈을 때, 특히 뭐 관리형 유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이 혼자 유학을 보냈을 때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한 분이 먹는 것에 부실한 영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홈스테이를 할 때 그 교육청 프로그램이 많은 돈을 홈스테이에다가 줄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먹는 것이 다소 부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그 걱정을, 부모님의 걱정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것이 OSS의 식단입니다. OSS는 정말 음식 하나만큼은 저녁 식사 한 끼는 본래 그 식사는요, 캐나다 가정에서 저녁에 OSS 프로그램을 끝나고 캐나다 가정에 돌아가서 홈 가족들하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 음식을 즐기자, 이게 모토였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아이들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냉동식품을 꺼내서 혼자 먹는 슬픈 저녁 식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OSS에서 한국 음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유학기간 동안 비록 아이들을 혼자 보내도 먹는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래서 부모 없이 혼자 유학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를 해결한 프로그램이 OSS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식단은요, 밴드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보시면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째는요, OSS 캐나다 유학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다양한 진로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주국제학교를 간다거나 또 우리나라에도 뭐 DIS라든가 아니면은 인천의 체드윅이라든가 뭐 달튼 스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OSS 학생들을 우리나라 민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국제학교는 물론이고 뭐 체드윅도 갔고 달튼도 갔고 DIS도 갔고 정말 다양한 학교로 많이 보내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OSS 캐나다에서 직접 미국의 보딩스쿨로 보내는 것도 많이 해봤고요. 또 OSS에는 미국의 OSS 스쿨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미국 OSS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귀국 후에 OSS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 이후에 연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그러한 다양한 연계 체제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OSS하고 인연을 맺으면 나중에는 혹시 뭐 그것도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어요. OSS 결혼? 유학생들 그 뭐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OSS 출신들의 그 결혼을 중간에서 이렇게 매칭해주는 아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대학 가는 데까지는 이렇게 연계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앞으로는요 OSS 출신 선배들과의 그 연계도 고리도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S하고 인연은 사실 단순히 그냥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OSS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정말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 OSS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그 끈끈한 인연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다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OSS를 택한 굉장히 큰 목표 중 이유 중에 하나죠. 부모님들로서는. 그죠? 그래서 하여간 OSS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OSS구나. 그래서 OSS를 보내는구나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더라. 연계 체제가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째는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대해주고 또 개성을 찾아서 그 잘하는 것을 발전시켜 주더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잘난 아이들 위주로. 그 잘나는 게 학교에서는 공부죠. 뭐 학원 같은 데 가서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왠지 들러리 쓰는 기분? 이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에 좀 그런 거 있죠. 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과 교육은요 1등 위주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면 이과에서는 전부 다 의대 가죠. 그죠?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열화된 수직적이고 서열화된 그런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1등부터 1에서 100명이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 그러면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가니까 1등서부터 100등이 쭉 이렇게 줄을 서는 거잖아요. 서양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교육은 100명이 있을 때 자기가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 그러면은 각각 100군데로 뛰잖아요. 다.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가는 데선 다 자기가 1등이 되죠. OSS가 지향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OSS는 모든 아이들이 한쪽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눈에는 모든 아이들의 장점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OSS의 목표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고 모든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서 개성 강한 아이들을 키워내자. 그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SS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OSS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19번째인데요. 유학기간 동안 아이들이 보니까 의외로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만약에 애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만 영어를 하겠죠. 집에서 엄마하고 영어 하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 밥 먹고, 그리고 엄마는 한국 드라마 보기도 하고, 뭐 한국식으로 사는데 환경만 캐나다에 가서 사는 거죠. 기러기 엄마로 갔을 때. 그래서 이 엄마가 데리고 가는 유학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이제 또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혼자 보내놓으면은요, 우리 OSS 아이들끼리도 영어로만 하거든요. 그리고 OSS 분위기가 굉장히 영어를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심지어 한국 가요도 못 듣게 합니다.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김치 안 합니다.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영어로 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그리고 책을 항상 보죠. 굉장히 책 읽는 문화가 OSS 문화로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아이들이 혼자 가야만 이거는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 학습 기간 동안 효율이 워낙 뛰어나더라. 부모가 안 따라가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OSS니까 혼자 보낼 수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19번째 이유는 그래, 엄마가 안 따라가고 이렇게 혼자 보내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OSS를 이렇게 추천을 하는구나. 네. 자, 이제 마지막 20번째입니다. OSS를 혼자 보내도 걱정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던 마지막 20번째 이유. 이거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20개만 골라봤는데 마지막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OSS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뭐 잘 모르지만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싸니까 OSS를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OSS를 쭉 이렇게 경험하면 할수록 비싼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싼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OSS는 모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안 쓰잖아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OSS는 운영하는 사람하고 모집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제가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소개를 해줘서 저는 만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항상 가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집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개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모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하는데 일부러 돈을 쓰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많은 그 유학 프로그램에서 모집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모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죠. 예서 뭐 네이버 같은 데다가 파워링크, 우성시 국제학교 치면 그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기 유학 치면 막 밑에 이렇게 파워링크라고 나오는데 그 파워링크는 광고죠, 광고. 그래서 거기 한번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네이버에 굉장히 큰 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유학박람회에 참가를 한다거나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모집에 관계되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비용 띄고 저 비용 띄고 저거 띄고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운영을 하려 보니까 운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OSS는 그런 비용을 일체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서부터 아이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면서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OSS가 비싸기 때문에 OSS를 택했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비싼 게 아니었더라. 오늘은 제가 그 2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꼭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나이는 언어 습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 크는 거하고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저처럼 키가 다 큰 사람, 여러분처럼 키가 다 큰 사람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키 안 크잖아요. 근데 성장판이 열려있는 아이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키가 저절로 크죠. 언어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태어나서 저절로 한국말 배우잖아요. 그죠? 본성이죠. 본성. 언어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언어 습득 장치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즉 키가 크기 위해서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언어가 크기 위해서는 언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언어를 많이 이렇게 인풋 들어가기만 하면, 언어가 인풋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언어가 사용하는 환경, 그러니까 뭐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이게 언어의 4가지 기능인데, 이런 4가지 기능이 왕성한 환경에다 딱 던져만 주면, 그래서 왜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절로 언어는 습득이 되거든요. 이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이는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요, 요즘 OSS를 보내는 이유는 꼭 언어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OSS 보내면 영어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OSS를 보내는 이유는 꼭 영어 때문이 아니다. 그거는 OSS에 보내지 아니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OSS를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영어 말고도 특히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플래너라든가 이런 거죠.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렸을 때서부터 독립심을 키우고 사회성을 키우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 요즘 어린아이들이 너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도 다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다 짜주고, 아이들은 그냥 리모컨에 의해서 여기 가라름 가고 저기 가라름 가고 자율성이 없잖아요. 거의 그냥 뭐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아이들. 그런데요, 자율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 중학생이 되면 한계를 딱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율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몸에 딱 배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거가 OSS의 요즘 가장 OSS를 많이 보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OSS를 보내는 것은 절대 영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서양 교육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지는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해주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얘가 자율적으로 크고 언어적으로도 영어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서양식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토론 문화 이런 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OSS를 보낸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언제가 가장 좋으냐? 가급적 어린 나이 때. OSS는 지금 4학년 1학기를 마친 학년서부터 캐나다에서는 받아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학년 때부터 예약을 해야만 자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점점 요즘 그 캐나다 쪽에서 그 외국인 학생, 즉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요즘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 밴쿠버 같은 경우, OSS가 지금 밴쿠버에 있잖아요. 밴쿠버에 메이플리치라고 하는 도시에 OSS가 있는데, 밴쿠버가 지금 많은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는 본래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학교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국민들이 들어가고 남은 자리만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학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그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야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쳤을 때 그 자리가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OSS를 처음 접하게 되신 분들을 위한
긴 시간 강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OSS는 많이 특별한 곳입니다. 예. OSS를 거쳐온 경험하신 분들과 아이들의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환영입니다만은 기타의 방법으로 유학을 경험하신 분들하고는 저는 말을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 여러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른 분들에게 애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내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OSS는 좀 특별한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네,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OSS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많은 강좌가 준비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OSS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입학 문의 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